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 당국이 예정돼 있었던 경제 성장률 발표, 그리고 여러 경제 전망 보고서 같은 이런 경제 지표들의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투자은행들에게 이 관련 코멘트까지도 하지 말아달라, 삼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19일 중국 당국이 당대회 기간 전으로 모든 경제지표 발표 및 코멘트까지도 봉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최근 중국 규제당국이 자국 투자기관뿐만 아니라 JP모건 체이스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중국 지사에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전망을 포함한 민감한 중국 정치 관련 코멘트를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중국 경제 보고서가 철회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베이커는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 전망 보고서에 이 중국 경제의 부정적인 분석을 담았다가 며칠 만에 보고서를 삭제를 했는데 회사는 표준화되지 않은 표본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돌연 철회됐다라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결국 이 공신력 있는 경제 지표를 내놔야 될 중국 당국이 지난주에 발표되었어야 될 무역 통계 발표를 취소를 했고, 또 17일에 공표되었어야 될 3분기 경제 성장률 역시 돌연 연기한 데다가 이 부정적인 경제 전망조차 못하도록 막은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투자자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경제대국이 약속한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당국은 왜 이 경제지표들의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이유는 지금 열리고 있는 제20차 전국 대표자대 당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3분기 중국 경제 지표 역시 매우 암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이 있는 당대에 그런 부정적 지표를 발표해서 분위기를 깨서는 안 된다, 그런 당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빅터 쉬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국무원 지도자들이 경제지표가 당대회의 승리 분위기를 떨어뜨릴까 봐 두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당대회는 모든 초점이 시진핑 주석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중국 당국의 시책은 시진핑 체제에서 시장 경제마저도 당의 통제 안에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25년 동안 중국은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관료체제로 운영됐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대회에서 정치 및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시 주석은 통제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장 경제 질서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 주석이 정치적 통제와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있어서 이 중국 당국 내의 경제 개혁가들은 당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정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중국 당국이 중국의 주요 경제 관련 수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자 다른 기사에서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 중국 경제 관련 수치를 확보하거나 비판적 견해를 듣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중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단서를 얻고 싶어 하지만 중국 내에서 경제 수치와 견해 표명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분석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중국 통계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난해 중국 통계당국과 민간 연구소들이 이미 발표했던 경제 데이터를 취소하거나 비공개로 돌린 사례가 속출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정책에 의문을 표했던
저명 애널리스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지되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월스트저널은 심지어 중국 전역에 트럭 물류 정보를 제공하던 한 스타트업은 지난해 12월 관련 발표를 돌연 중단했고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중국 정부와 자국민들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중국 내 이코노미스트들이 당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우려해가지고 비관적 경제 전망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스트저널은 그러면서 한 미국 투자회사 관계자는 중국 정보에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전례가 없는 이번 일로 중국 경제 통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월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개 일정은 잘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 중국이 점점 더 시장과 멀어지는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진핑 독재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 중국 투자에서 점점 발을 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경제지표 발표를 전면 중단한 중국 당국이 은근슬쩍 중국의 3분기 GDP가 상당히 반등했다. 이런 코멘트를 내놔서 중국 당국이 통계 자료를 지금 조작하고 또 왜곡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 발개위라고 그러죠. 이 발개위가 당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경제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반등했고 소비자 인플레이션도 미미하며 고용시장도 매우 안정적이라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당장 제기되는 의문은 그럼 그렇게 중국 경제 지표가 양호하다면 당대 기간 중에 발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냐 하는 거죠.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분위기를 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당국의 이런 발표가 현재 나타난 중국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 당국의 코멘트와 중국 내 경제 현실과의 언밸런스는 사실상 이 중국 당국이 경제 통계를 마사지해가지고 조작 또는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듭니다. 중국 당국이 이미 그런 예들이 수차례 있었고요. 심지어 인구 통계조차 원래 발표 예정일보다 6개월을 늦추면서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수치를 발표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일단 3분기 경제 성장률도 반등했고 소비자 인플레이션도 미미하다고 했었죠. 앞에 말씀드렸었죠. 또 고용시장도 안정적으로 했는데요. 현실을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기야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4% 쇼크라고 할 정도로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반등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는 지표들은 올해 중국 당국이 계획했던 5.5%는 턱도 없이 모자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반등을 했어야 될 3분기에 들어서도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면 또는 부분 봉쇄가 이어지면서 내수가 둔화를 했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수출도 감소하면서 이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세계은행도 최근 발간한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잘 해야 2.8%다.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는 어떨까요? 중국 소비자 물가의 지표로 통하는 돼지고기 가격. 최근 들어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40%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 당국이 돼지고기 가격 폭등에 민감한 이유는 이 돼지고기 가격이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자극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작년 동월 대비 2.7% 올라서 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8월에도 2.5% 상승한 데 이어서 9월에도 2.8% 올라서 2020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했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런데 정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 14일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정적이라는 고용률은 어떨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월
중국의 청년, 그리고 16에서 24세 실업률은 19.9%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운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당대에서 시 주석이 외친 취업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결과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진핑 3년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더욱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시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17일 시진핑이 공산당에 지나치게 치우친 이념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말살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와 미래의 중국 경제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